07 도함수의 활용 2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참수가 극값을 가지면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도함수의 활용 배우고 있죠. 3참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되겠습니까? 2차 함수 돼요. 자, 이때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도함수로 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야 라는 이와 같은 도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즉 3참수가 극값을 가질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별식 D 작업을 하면 얘는 0보다 어떠하다? 항상 크다 나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3참수가 이런 것만 있나?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에 싹 0이 되다가 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헐랭이처럼 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도함수로 그리면 0이 되는 바로 이 순간 증가되다가 0을 찍었는데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 헐랭이 같은 건 어때? 0이 되는 순간 하나도 없이 모든 도함수가 다 양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그치? 그러면 이때는 이 두 가지 그림은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네요. 합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판별식 D는 0 이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참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다예요. 자, 그런데 3참수가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이라고 제한된 변역이 딱 존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푸냐? 적어 놓으세요. 좀 깁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자, 됐나요? 자, 결론은 이거야.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보여. 문제 속에 3참수가 극값을 가지면 어떻게 푼다?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3참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다. 3차 함수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예요. 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의 분리 자체가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기본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뭐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fx는 샬라샬라샬라 읽는 게 아니라 fx는 몇 차 함수라고 읽어야 돼요. 왜? 3차 함수인 경우와 4차 함수인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3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에 의해 최소값 구하래요. 3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뭘 이용해야 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판별식 D는 항상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아우 도함수 그려야 되는구나. f-x는 불러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예요. 자, 판별식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0보다 크네요. 자, 2차 부동식의 해법 1 인수분해입니다. 결국 a는 0보다 작거나 혹은 a는 4보다. 근데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몇일까? 5. 자,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우리에겐 핵심만 보여야 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푼다? 판별식 D는 0 이하구나 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아, 좋았어. f-x는 불러 시작 3a-4x의 제곱 플러스 6b-2x 마이너스 3a라고 나왔어요.
5, 얘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네요. 9B-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3A-4에 또 3을 곱하니까 9 써주고 예, A 잠시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요. 얘가 0 이하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우리 딱 봤더니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면요. B의 제곱과 A 제곱의 개수가 같죠? 네. 네. 그리고 무슨 항이 반드시 없어야 돼? AB 항이 없어야 돼요. 이처럼 어떤 식의 구조에서요. 이렇게 쓸까?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X 플러스 ABCD 2는 0이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와 B의 개수가 같으면서 미쳤구나. 미안해. 예. 자, A와 B의 개수가 같으면서요. X, Y 항이 없으면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무엇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봐야 될 것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 항이 없고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얘는 A에 관한 제곱으로 시작이 되고 B의 제곱으로 시작이 되는데 9B의 제곱, 9A의 제곱, 개수 같고 AB항 없으니까 원이 될 확률이 되게 높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 B-2의 제곱 플러스 자, 이 녀석은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죠. 자, 뜬금없이 9, 4, 36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6 붙여준 상태에서 9의 B-2의 제곱 플러스 9의 A-2의 제곱은 36 이하다. B-2의 제곱 플러스 9의 A-2의 제곱은 4 이하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네요. 잘못했구나. 네, 즐거. 자, 요거 뭐예요? 원의 내부지.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대형군은 혹시 부등식의 영역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도형의 이동 뒤에 나오는 배웠죠? 예, 바로 그 녀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이 무슨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자리지. 자, 얘는 지금 이런 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A, B가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 원이다? 2,2. 그래, 2,2에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2인. 이렇게 생긴 원의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안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 바로 여기가 되겠구나. 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뭔데? 파이 R의 제곱. 얘가 바로 뭐다? R의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뭐다? 4파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선생님 풀이는 다 개념은 가르쳤고 자, 3차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1보다 크다 해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나왔어요. 무슨 개념으로 푼다? 근의 분리로 푼다. 근의 분리로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된다. 바로 2차 함수를 그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 작업을 합니다. 자, 도함수 불러본다. 시작! 3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a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건 뭔지 몰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왜?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바로 이 점이 무슨 자리야? 극대 자리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예요? 극소 자리잖아요. 그런데 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1보다 크다 해서 극소가 같는데, 그러면 경계가 되는 지점이 x가 마이너스 1, x가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1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 되겠네요. 자,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근의 분리는 두 근이 모두라는 유형이 나오면 항상 뭐를 따져줘야 된다. 1번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2번 대칭축의 위치, 3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근의 분리 설명을 했지. 그치? 이 중에서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요 세 개를 모두 따져야 되지만,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없이 한 근은 뭐보다 작고 한 근은 뭐보다 커, 요런 표현이 나오면 몇 번? 3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예요. 자, 얘는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없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큰 상태지? 그러므로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경계가 여기 몇 개인데? 두 개. 누구하고 누구? f-1과 f-1. 요 녀석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자, f-1의 부호는 0보다 크다. f-1의 부호는 0보다 작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f-1 구하면 3 플러스 4a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0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네요. 요 부등식 각각 풀어야겠다. 자, 우선 요 녀석 1번이라고 놓고 요 녀석 2번이라고 놓고 아래쪽에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4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로 바꿨어요. 되나? 2, 2, 3, 1 마이너스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요. 즉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작다. 2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요. 2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a는 2분의 3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1번과 2번을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OR로 만족해야 됩니까? AND 둘 다 만족해야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는 크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했더니 요 범위가 나왔는데, 요 범위에 있는 정수 A를 구하래요. 요 범위에 있는 정수 A는 누구일까? 마이너스 1. 자, 됐나? 그러면 밑에 있는 유형은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돼? 밑에 있는 개념 839번은 뭘로 풀어야 돼? 예,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되지. 왜? 어떤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0이라는 제한 직권을 주면서 그 안에 극대값, 극소값 모두 있어야 돼 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 무슨 유형입니까? 세 개를 모두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에요. 풀어보십시오.
답 낸 사람? 중국이 답 냈어요. 답은 3번. 3번이라고요? 답이 3이라고? 네. 답은 3, 4번이래요. 정답입니다. 같이 풀어볼까? 자, 우리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참수가요. 마이너스 2,0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있으면 근의 분리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근의 분리를 쓰기 위해선 2차 도함수가 필요해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될 거예요.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외뿔마, 극대, 맞뿔, 극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한대요. 와, 두 군이 모두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겠죠. 얘는 무조건 극대극소 존재해야 되니까 등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D 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나오네요. 결국 3A는 9보다 작다. 결국 A는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따진다 그랬어?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대칭축의 위치라는 건 결국 꼭지점의 X좌표예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뭔데?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요 대칭축의 위치 역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겠죠? 요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서 요 녀석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네요. 이거 뭡니까? 절대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반드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자, 절대부등식이 성립할 때 A의 범위 구하시오 라고 하면 A는 뭐 나와? 모든 실수 나와요. 왜? A가 무슨 값을 갖든 얘는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뭘 따진다? 시작!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져야 합니다. 자, 경계값이 두 개가 있지. 그래서 뭐와 뭐를 따진다? F--2와 F-0을 따져야 하는데 둘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다 나오네요. 00 대입했더니 여기서도 A는 0보다 크다 나오네요.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하니까 A는 0보다 크다 나오네요. 자, 이제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찾아야겠죠?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모든 정수 A 값을 합구하래요. 뭐하고 뭐가 있다? 1과 2가 있어서 합하면 답은 몇? 3. 되겠습니까? 네. 자, 정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4차는 3차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대부분 2차는 안 나옵니다. 3차니면 4차가 나와요. 항상 이 문제가 3차에 대한 문제인지 4차에 대한 문제인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거 위에 좀 여백이 있을 거야. 그리 넉넉지 않지만 막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이 바 위쪽도 여백이 있고 아래쪽도 여백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여백.
쓸까? 그 여백을 쓸까? 혹시 여기에 뭐 남아도는 오 있네. 예. 자, 옆 페이지 개념집 21페이지 뒤에 보면 22페이지가 생으로 남아돌 거야. 그냥 아예 텅. 저 같은 경우는 그네블루랑 어머, 그래? 괜찮아. 그 그네블루 밑에 여백 좀 있지? 그 밑에다가 하면 돼. 여백 있지? 예, 그 밑에 여백에다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의 다양한 개형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개형으로만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백에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놔요. 4차 함수는 하나, 둘, 셋, 넷 요런 함수야. 그치? 그리고 얘 외에도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요 극대하고 극수하고 점점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 만나가지고 개형이 이렇게 요 순간 한순간 0이 됩니다. 예, 개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헐렁해져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더 심해지면 그냥 이차함수랑 똑같이 생긴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 뒤집는 건 안 할게요. 어차피 뒤집어도 똑같은 얘기니까 한쪽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4차 함수의 기본 개형은 이런 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꼴들이 있을 때요. 볼까? 얘가 바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들이지. 여기에서는 0이 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생기죠. 여기선 0이 되는 점이 하나, 여기에서도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 증가, 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감소했다가 0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얘 같은 건 어때요? 감소 계속 하다가 감소 계속 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얘 역시 감소 계속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요게요 바로 4차 함수와 도함수 3차 사이의 관계야. 우선 요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선 몇 가지 사항을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되게 특이한 건요. 4차 함수가요. 극대값, 극소값을 둘 다 갖는 경우는 얘 아니면 얘밖에 없다. 왜? 얘는 뭐만 갖고 있어?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 오직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예를 들어서 y는 x의 4제곱 플러스 샥샥샥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프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인루 처리할게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때? y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땡땡땡으로 시작이 되는 그림이거든. 맞니?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얘가 극대값을 가질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극대값 가짐이라고 하면 얘를 의미해. 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떤 경우든 극소값은 다 가져요. 유일하게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이 그림밖에 없어. 그럼 이 그래프는 거꾸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뭐를 갖는다? 극소값을 가져. 요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 그래프 뭔지 모르지만 극대값, 극소값 다 갖는 요런 그래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4차 함수는요. 극대값, 극소값을 다 갖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서 되게 쉽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차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다 가질 때 이 도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봤더니 도함수에서는 얘는 뭐야?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지. 와,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상황이구나. 얘는 뭔데? 중근과 한실근과 중근이라고 할게요. 한실근과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얘는 뭡니까?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뭐예요? 삼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서로 다른 세 실근,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을 갖는 경우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알았으면 우리요 앞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7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여기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자, 요거 극값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극대값,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갖지 않는다라고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차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갖지 않는다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개념이야. 사실은 3차함수였어요. 얘가 3차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다 가져. 얘의 도함수는 2차함수지. 그러면 2차함수라는 것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사용했습니까? 판별식 때는 0보다 커를 사용했어요. 자, 볼까? 4차함수예요. 도함수 몇 차 되겠습니까? 3차가 돼요. 그런데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다 가지려면 항상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엔 판별식이 없잖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도 우리는 도함수인 3차 방정식 f-x는 0을 만들어야 되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